네, 매주 화요일에는 색다른 김김연대, 이번 주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그리고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또 물도 안 주네. 어머, 물을 안 주네. 세상에. 야, 취재 편의점 박절하다. 박절하다. 야, 이렇게 박절할 수가. 김철근 사무총장님 물은 한 잔 주면서 시작하는 센스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이 많이 말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안이 많아서. 자,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당원 게시판으로 난리가 났어요. 고성. 어제 그리고 김민전 최고가 한동훈 대표 면전에 대고 팔동은 누구냐? 다른 최고위원들은 다 보는데 왜 우린 안 주냐? 친윤계가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대표가 그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죠라고 격돌을 해버렸는데 당원 게시판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실 민심에 밝은 우리 김진욱 대변인께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수 패널들 많이 얘기하죠. 네, 많이 말씀들 어떤 하시죠. 분위기입니까? 지금 친한 친윤. 네. 사실은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권 여당에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치고는 너무 좀 치졸한 부분이 없지 않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보수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11월 달을 D-Day로 잡았지 않습니까? 11월을 D-Day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1심이 두 개가 선고가 될 거고 거기에서 무조건 유죄가 나올 거고 네. 그러면 그것을 국정의 어떤 동력으로? 반전의 동력으로 삼아 반전의 보려고 동력.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11월 15일 선거법 1심 선고 때까지는 작동이 됐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이 당원 게시판 문제가 터진 터지면서 거예요. 네.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수면 아래에서 조용조용히 해결해 보려고 그러면서 바깥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계속 공격하면서 뭔가 이 반전의 계기를 삼아 보려고 했는데 네.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있는 어제 네. 아침에 이게 완전히 폭발을 해버린 거죠. 사실 공개 회의 때에도 좀 그 한동훈 대표하고 김민전 최고위원하고 티격태격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진짜. 어제 이제 공개 회의가 끝나고 네. 비공개 회의로 전환한 상태에서 네. 바깥에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가는 2차전이 벌어졌다. 2차전. 거기에 네. 이제 그 김민전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예. 모 부총장 그리고 모 원내 수석 대변인까지도 가세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서 그래서 최고위원 아닌 사람 발언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까지 그런 얘기 나왔죠. 예. 예. 최고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왜 발언을 하느냐. 최고위원이 아닌 사람들이 왜 최고위원이 아니, 근데 얘기하는데 회의 때 끼어드냐. 최고위원 아니면 얘기 안 해야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공개 회의에서 우리가 이제 소위 모두 발언이라고 그렇죠. 해서 예. 대표 얘기하고 원내대표 얘기하고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요 때는 끼면 안 되죠. 그렇지만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회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자리에 이 회의 석상에 앉아 있는 참석자들이라면 그럼 자신의 의견들을 얘기할 수 있고 보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고성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 국민의힘이 한동안 그 명태균 건 또 김건희 여사 건 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상당히 수세에 몰렸다가 공세로 전환되는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호재를 삼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라는데 이게 더 열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 패널들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완전히 찬스인데 이걸 갖다가 그냥 스스로 발로 걷어 차버린 그러니까. 잡수세요 하고 상을 차려다 줬는데 그 상을 스스로 엎어버린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난망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에 누구보다도 정통하신 김철근 사무총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한 친윤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한동훈 대표 지금 쫓겨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력 투쟁은 잘한다고.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네. 예. 사실상 시작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있는 걸 가지고 왜 못하겠어요. 아 단계는 있는 것이다. 있는 거죠. 그다음에 팔동훈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동훈하고 동명이인 8명이라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쓴 건지 안 쓴 건지 말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거야, 아니야. 그거만 말해. 네 가족이 썼어, 안 썼어? 어. 너가 썼어, 안 썼어? 네. 그거 왜 말을 못해? 예. 아 어제 장해찬 최고가 어? 그 얘기를 따박따박 하더라고요. 그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냐면 당 게시판에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데 물론 비공개겠죠. 네. 본인 그게 안 나오는 건데 그것이 결국은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치면 한동훈 이름으로 써 있는 그게 쫙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게시판이 완전히 비공개돼 있지 않다는 뜻을 말하는 거죠. 그게 네. 이제 뭐 오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한동훈과 한동훈의 가족들이 엄청난 글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세게 비판하는 글을 많이 썼다는 거 아닙니까? 친한계 쪽에서는 예. 12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그냥 사설 뭐 신문 긁어 올린 거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주장합니다. 주진우가 얘기한 게 12건인데 네. 그 12건은 작습니까? 예?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 어제 막 화나가지고 하는 얘기는 예. 당원 게시판 여러분 못 들어가 보시죠 기자 여러분 들어가 보면요 제 욕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태반이 제 욕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러라고 당원 게시판 만든 거 아닙니까? 대통령 욕, 당 대표 욕 하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왕조 시대입니까? 아니, 지금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데 네. 당원 게시판에 그거 좋아. 예. 대표가 네. 왜 대통령을 비판하냐고 대표가 대표가 왜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냐고 네. 대표는 스피커를 갖고 있어요. 예. 대표는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예. 언제든 말을 할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당원 게시판에다가 왜 게시판에다가 네. 내가 아닌 것처럼 글을 써서 논란을 만들어 이른바 이런 거. 여론을 형성하는 겁니까? 아. 그래서 인간 드루킹이라고 하잖아요. 예? 장예찬 씨가 예. 예. 인간 드루킹이라고 말하는 예.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정말 궁금한데 이거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와 가족이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그걸 지금 끝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데. 아니, 본인은 그런데, 예, 당내에. 뭐 했다고 보는 했다고 거예요. 보는 친윤계는? 보는 예. 거죠. 했다고 보기 때문에 예. 말씀하세요. 왜 말씀 못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면 거예요. 아니라고 말을 해. 그렇죠. 예, 그 말을 못 예. 하니까 한 거 맞네. 이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아, 거고요. 예.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게 공개 회의에서 이 정도 나왔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공개 회의 때도요. 최고위원들이 발언할 때는 그 이른바 사무총장이야 부총장 대변인은 네. 대표가 발언권을 줘야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거의 대부분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친한계가 많겠죠. 당연히 발언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친윤계 최고위원들이 당신 왜 발언해 하고 또 뭐라 했겠죠. 근데 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그 김민전 최고가 기사를 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사를 읽었다고 했는데 그 비공개 최고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 기사 공개하라고 막 압박을 했나 봐요. 근데 못 찾았대요. 그 기사를. 그래서 찾게 되면 내가 발언을 하고 못 찾게 되면 내가 공개 사과하겠다. 지금 어제 그 김민전 최고위원이 예. 아침에 최고위에서 발언한 이후에 이제 하루 종일 제가 만난 이 국민의힘의 네, 패널들. 패널들 어. 관계자들 그거 궁금해요. 네 그분들은 어떤 반응을 예. 보였을 것 같으세요? 응?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친한계신데 네. 이분들의 공통점은 김민전 최고위원이 왜 자꾸 이렇게 똥볼을 차냐? 어. 정무 감각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왜 네. 오늘 같은 날 굳이 다른 네. 날도 아니고 오늘 같은 날 이런 얘기를 해서 다 묻히게 만들었냐? 이런 불만이 엄청 높았어요. 예.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어제 그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소위 백브리핑이라는 거 하잖아요. 네, 네. 이제 15분간. 예, 네. 경로한 거죠. 맞아요. 예. 예. 다 물어보세요. 거의 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 동안의 입장을 완전히 180도 바꾼 거잖아요. 그 동안 침묵했잖아요. 막 사람 기자들이 계속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누가 쓴 거예요. 막 런동은. 네. 그러니까 막 나 바쁜 일 있어요 네. 하고선 막 이제 도망가고. 예, 갔는데 차문이 안 열렸어요.
시계 보고 막. 예, 네.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어제는 이제 완전히 180도 태세를 전환해서 뭐가 문제냐? 그 저기 단계에 다 비공개로 누구는지 나라님도 욕할 수 있는 건데 그거 네. 썼다고 왜 자꾸 나한테 이러는 거냐라고 네. 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속내가 나왔어요. 이거 나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지. 맞아요. 예. 이거 나 끌어내리려고 당 하는 거지.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예. 하는 거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그 아침에 예. 보니까 김종혁 최고위원이 네. 방송에 나와서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3차 가동이 예, 어제부터 예, 말씀하셨어요. 예, 어제부터 말씀하시던데 예. 당의 대표가 나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라고 인식하고 있고 최고위원이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 이거를 이미 당 지도부는 규정을 지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기 친윤계에서 요구하는 건 네. 아니 그래서 썼어 안 썼어 네. 요구만 물어보고 있는데 네, 이 간단한 답을 안 하고 예. 나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한동훈 대표를 지금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지금 동문서답식의 대답을 하는 네. 이 상황 이게 과연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이게 상식적인가 납득이 되는 상황인가라고 저는 물어볼 수밖에 예. 없고 제 상식으로는 좀 고개를 계속 절레절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네. 근데 제가 어제 밤 사이에 취재를 했습니다. 밤 사이에 취재를 했는데 제가 이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도 고소고발이 많아가지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 측에서 반격의 카드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르면 오늘부터 고소고발이 들어간다. 장해찬 최고가 그토록 원하는 고소고발 이제 들어간다. 이제 이런 건데요. 어찌됐든 뭘 찾았다는 것이고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가 그만둘 생각이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계 측에서 기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불퇴의 정신이다. 제가 어제 뉴스사이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불퇴의 정신 꼭 좀 얘기를 좀 해줘라. 기자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그만둘 생각 없고 친윤계가 아무리 김옥균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스스로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끌어내릴 수는 없다. 뭘 하든지 안 된다라는 것이고. 선출직 4명이 사퇴하면 끝이에요. 근데 4명이 안 된대요. 4명이 안 되고 인유한 의원이 친윤 아니래요. 세모. 자기들 다 표 계산 해봤대. 그랬더니 지금 확실하게 회색지대로 넘어오셨구나.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둘이라는 거예요. 김재원, 김민전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유한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 얘기까지 해야 되나? 하여간 제 취재를 했는데 재밌는 얘기가 있더군요. 그러니까 인유한 세모다. 절대 공 아니다. 예, 그래서 3으로 묶으면 안 된다. 기자들이 취재 다시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인유한 의원 아직 접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히 판단을 어떻게 하냐의 네. 문제겠죠. 안 쫓겨난대요. 그러니까 아니, 네.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체제로 계속 가면 당심과 민심이 어느 정도 그 복원이 돼서 국정 운영의 동력이라도 좀 살릴 수 있는 카드로서 그 역할이 있다면 한동훈 체제가 어느 정도 가겠죠. 근데 한동훈 체제로 갔는데 여전히 분란만 있고 당 분열만 생기고 아무런 그 역할이 없다. 이러면 한동훈이 굳이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누구 앉혀요 그러면? 그건 누군지 말 잘 듣는 사람 누군가 시키겠죠. 네. 그거에 대한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거냐의 문제겠죠. 그리고 이른바 보수 진영 내에서 한동훈이 예를 들면 차기 주자로서의 굳건히 뭔가를 한다 기대를 갖고 있다든가 뭐 지지율이 많이 나온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오래 가겠죠. 네. 근데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여전히 지리멸멸하고 그다음에 그 여권 내에서 지분이 예를 들면 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 어느 정도 그 얘기 안 된다. 뭐 친한계가 다 해봐야 뭐 10명 되냐 안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판에 네. 이런 상황에서 당내에서 구심점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 갈 수 있겠냐. 네.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이런 게 대두되면 네. 그럼 결국은 일거에 날아가는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저도 네. 지금 총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한동훈 대표가 그 한 10명도 안 되는 한줌이라고 표현했던 그 세력을 지난번에 대통령과의 그 면담, 독대 아닌 명담, 네, 면담. 면담이 끝나고 나서 한 30명 정도까지로 좀 늘어났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만찬하면서 나름의 새를 보여줬잖아요. 이때까지는 굉장히 기세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께서 그
기자간담회 하고 네. 그러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꼬리를 확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뭔가 차별화한다거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나름 이 여권 내에서의 건전한 견제 세력이 되면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역할을 포기해 버린 듯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뭐 기억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이제 대체 가능하다라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이재명 대표하고의 회담 약속을 잡으면서 그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3대 요구안을 내놓고 뭔가 그 진격 앞으로 하다가 당원 게시판이 터지면서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고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은 유야무야 돼버리고 오히려 용산화가 하여간 침묵 모드로 쭉 왔었는데 그래서 이거 단단히 약점 잡혀서 아마도 친윤계가 한동훈 대표의 목줄을 딱 쥐고 시키는 대로 해라거나 아니면 밀어내거나 근데 둘 중에 하나인데 밀어내기로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친윤계가 실제로. 아니 또 밀어내기를 보이게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결국 나를 밀어내려고 하는 일이 이준석 아니냐. 대표 쫓아내듯이 그렇게는 못한다. 그때는 힘이 엄청 셌을 때잖아요. 그때는 권력이 셀 때죠. 예, 집권 예. 초기이기도 예, 하고 예. 그다음에 지방선거까지 막 이기고 완전히 기세 등등할 때였기 네. 때문에 그 이제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고 그때는 4명의 최고위원 그 규정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없으니까 그 규정을 만들어 갖고 그랬었지. 붕괴시키는 예. 맞아요. 그런 예. 상황까지 만들었죠. 예. 근데 지금은 그런 규정들도 있고 문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신과 민심을 어떻게 그러니까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네. 이 검사 출신들은 자꾸 뭔가 고소고발 사법으로 그 정치를 하려고 그래요. 정치는 결국 표로 누가 더 표를 많이 얻느냐로 승부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고소고발해갖고 수사해갖고 사법적으로 묶어서 그냥 자격 자체를 없애버리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실제로 제가 네. 어제 취재해 보니까 한동훈이 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기자들이요. 그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 생각이 좀 다르다. 싸울 결심을 했다. 고소고발 다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정치는 하더라고요. 정치의 방식대로 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치가 살아나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는 기본적으로 민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겸허해야 되고 네. 유능해야 되고 예? 반성할 게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없이 상대의 잘못을 사법적으로 재단을 해갖고 자격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식으로 네. 정치를 하는 것은 그건 정치가 아니죠. 근데 당내 정치도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이게? 근데 이제 친한계 쪽 제가 어제 취재해 보니까 친한계 쪽에서는 일단 윤 대통령 측이 패 짜고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근에 그런 소문이 있나요? 대통령이 또 직접 전화를 돌린다더라. 제가 아니 전화를 바꾸지 않았냐 그분이 그래서 대통령 전화를 번호를 아는 사람이 찐윤이다. 그러니까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도는데 진짜 대통령이 또 직접 전화를 돌리느냐 그랬더니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패널들 사이에 요새는 패널이 제일 빨라요 정부가. 아직은 방송국 대기실이 제일 빨라 정부가. 네, 예. 아직은 그 거기까지 네. 확인이 안 됐는데 네. 이제 대통령 그건 아마 대통령이 전화기를 바꾸신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게 그러니까요. 아닌가 예. 싶긴 한데요. 네. 이제 전화기가 얘기 나왔으니까 전화기를 바꾸는 게 뭐가 중요하죠? 전화를 거는 사람의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네. 아무것도 안 바뀐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전화번호야 전화기가 갖고 무슨 죄야? 전화기가 문제가 있어요. 네. 이 전화를 거는 사람이 내가 이 전화를 아니면 이런 문자를 상시적으로 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바깥에 있는 외부인에게 네. 내가 이걸 물어봐야지 전화해서 확인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네. 전화기를 100번 바꾼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시스템 안에서 관리 받아야 되는 것이고 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공적 행위다라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전화기는 뭐 문제가 아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이제 번호를 바꾸면 네. 기존에 많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
연결은 많이 자동으로 끊어지겠지. 그건 있죠. 자동 탈락. 오는 전화. 근데 저는 오는 모르는 전화라고 전화야, 다 막. 받았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겠죠. 예, 받고 싶은 전화만 선별적으로 네. 받는 거였을 네, 텐데 그마저도 이제 그거는 1차적으로는 걸러지겠지만 어느 정도 저희도 처음에 뭐 전화번호 바꾸면 한동안은 전화가 좀 뜸하다가 어느 정도 알려지고 나서 이렇게 좀 지나고 나면 다시 원상 복구가 되는 것처럼 네. 이것도 회복될 거다. 혹시 전화번호 바뀌었다고 새로운 전화번호 문자로 다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서비스로. 서비스로 막 지난번에 사실 그 기자회견 때 그 걱정을 하셨죠. 맞아요. 그럼 친척들한테 네. 일가 친척들이나 여러분들 친한 친사람들한테 내가 전화번호 일일이 다 다시 가르쳐줘야 되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긴 하셔서 사실 좀 그랬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이는데 네. 그건 이제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그거 다 통신사가 다 해줘요. 뭐 네. 어쨌든 지금 대통령께서 다시 그 최근에 오독을 하면 안 되는데 오독할 네. 수밖에 없는 게 지지율이 쭉 빠지다가 지지율이 살짝 반등한다 그러면 이게 회복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오히려 하락세가 그냥 잠시 멈췄을 뿐인데 네. 이게 반등의 기미다라고 생각하고 네. 다시 옛날 습관이 나와서 전화하고 막 이렇게 하실까봐 그렇죠. 사실 걱정인 거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오르잖아요. 근데 많은 평론가들은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오른 이유가 그래도 해외 순방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순방이야. 김건희 여사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해외 순방의 김건희 여사가 안 나오니까 그거죠.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해외 순방의 효과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국내 언론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네. 비판의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네. 잠시 잊은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화면에서 사라지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이라도 오르더라. 그러니까 부정평가 지금 5주 연속 1위를 김건희 여사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목요일에 있을 김건희 특검법이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냐. 오늘 국무회의에서 근데 그 지금 제2요구 했다는 얘기가 아직 없어요. 했어요? 아직 없는데요. 예. 국무회의 의결 그거는- 했네요. 네, 방금 했나요? 속보 들어와 네, 있습니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제2요구안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중에 하시겠죠? 제가 하겠죠. 예. 하겠죠, 100%. 네, 이따 오후쯤에 혹시 고민하고 안 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럴 분이 아니죠. 그럴 우리가 분이 아는 아니죠. 성정이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자, 그러면 또 그러면 이제 목요일 날 자연스럽게 또 이제 재의결 국면이 열리는데 제가 어제 친한계 취재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수틀리면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킨다 이 얘기를 합니다.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이건 바로 탄핵으로 연결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지난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한번 완전히 거의 한국 정치에서 사라질 뻔했잖아요. 예? 패족 수준을 넘는 네. 이런 멸족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그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네. 여전히 국힘은 아마 지키려고 할 거예요. 이게 또 만약에 반대를 하더라도 네. 아니면 찬성을 하더라도 친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반발하는 형식을 취할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모양이 중요한데 네. 오히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찬성하려고 한다면 네. 바깥에서 모양을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이 뭐냐면 국민의 눈높이 또 국민의 요구 이런 것들을 이 한동훈 대표가 수용하는 그러니까 큰 결단하는 네. 이런 모양새로 받아야 한동훈 대표도 살고 명분이 네. 생긴다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친윤 친한의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이 반발심 때문에 우리가 그냥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찬성표 던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유화적이다.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아직 이제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안 나왔는데
뉴시스의 단독 기사를 보면 네. 지금 모레 28일 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좀 연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이게 이제 그 조금 더 예. 어떤 모양을 이제 지금 상태에서 오늘 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네. 그리고 바로 국회에 와서 내일 모레 재표결을 하게 되면 네. 이거는 거의 100% 부결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다. 이 당에서,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예, 예. 그래서 이걸 다음 달 10일 정도까지 한 열흘 정도 늦추면서 네. 그 사이에 조금 더 충분하게 그 이탈 그 여당의 이탈표를 만들어내는 동력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가 지금 이제 솔솔 나왔다. 그래요? 지금 이런 기사가 예, 나와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에다 좀 확인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네.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 나온 네.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원내대책회의가 있는 날이라서 네, 네. 오늘 오전에 그렇죠. 원내대책회의가 예. 끝나봐야 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오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당에서도 이번에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13가지 정도의 사안을 담고 있었던 걸 네. 이번에 2가지로 대폭적으로 줄여줬어요.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대로 해준 거예요, 사실상. 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거 하나, 명태균의 선거 개입 요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요 2가지만이라도 하자. 그리고 추천 방식도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 받겠다. 사실 국민의힘이 요구한 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받겠다고 해줬더니 이것도 정략적인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포기 안 하겠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자체에 대해 사실은 아까 이제 한동훈 대표 뭐 이게 수틀리면 하고 뭐 그냥 기분 좋으면 안 하고 뭐 이런 이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수많은 의혹들과 관련해서 다른 거 다 떠나서 진실 규명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걸고 대통령이 당선된 그리고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협조를 하는 게 맞다. 이게 뭐 감정에 따라서 하고 말고 뭐 수틀리면 한다. 뭐 이런 발언은 좀 온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분명하게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 김건희 특검은 받고 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은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깔끔하게 김건희 특검 협조해라. 반대하면 보수 괴멸에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뭐 이렇게 내부의 정치 역학 관계에 따라서 뭐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 밀리면 또 하고 아니면 안 하고 뭐 이런 판단이 아니라 좀 대의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와 있는 거 아닌가요? 국힘한테 그런 걸 바라시면 안 되죠. 아,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랬네. 무슨 대의에 따라서 그걸 하겠습니까?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걸 안 받게 되면 네. 그런 대의조차도 수용할 수 없다면 정치 왜 하는 한동훈 거예요? 대표가 앞으로 네. 대선 가도를 꿈꾸는 건 그러니까. 포기해야 될 거예요. 아니, 참. 그러니까 전임 정권들을 쭉 한번 보세요. 보면 그 YS도 아들 문제로 굉장히 그 고충이 컸고 DJ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형, 이명박 대통령도 네. 형. 그럼 급기야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순실 뭐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대통령 권력과 가까운 친인척이나 아니면 측근 예? 이분들이 항상 문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게 터졌을 때가 집권 4년차 대부분 말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집권 초부터 지금 김건희 여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명확하게 국정 운영의 동력을 깔아앉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김건희 여사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 검찰을 통해서는 뭘 해본들 국민들이 믿지를 않을 거니까. 왜?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뭔가 검찰을 통해서 마사지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대부분 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아닌 국회나 야당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된 특검에 의해서 조사가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국민들이
수긍을 하고 수용을 하지 않겠냐 이런 차원인데 그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대통령 권력은 떨어지고 힘은 빠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밀리지 안 밀릴 수가 없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는 최대한으로 버티고 있는 것뿐이에요. 예. 이게 언제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뚝이 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끝까지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는 이렇게 근데 판단하는 그 자각을 사실은 네. 친한계가 먼저 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이 온 나라가 2달 넘게 아마도 이제 연말까지는 계속 할 거고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녹음 파일이 계속 나오는 아주 신비한 게이트예요. 기자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앞으로 더 나올 게 더 많고 관련자들 어제 노정면 의원 다녀가셨지만 국민의힘 현역 의원 더 나온다는 거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걸린 상황이에요.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거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조차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그런 리더십으로 대권이 가능하겠냐라는 그러니까 중도는 그런 평가를 할 것 같아요.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다.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할 때는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는데 그걸 믿는 국민들이 있냐 식상하다. 네. 왜냐하면은 최혜병 특검법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뭐 건도 그렇고 처음에만 기세가 있지 그 기세가 금방 가가지고 꺾여가지고 꼬랑지 내리고 그러고선 다 그냥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네.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기본이 네. 안 돼.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앞으로 한동안 검사 출신 대통령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이렇게 뒤었는데 또 검사를 뽑아요? 네. 검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검사스럽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렇지. 네. 네. 요즘에 한동훈 대표는 검사라는 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 아니 근데 특히 자기들도 동동여대 건 그 SNS 썼잖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검사 한동훈이 나왔다. 정치인 한동훈이라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오히려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야 될 것인가, 대화하고 타협해야 된다. 뭐 아마 그런 쪽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뭐 발본색원 해가지고 엄단해야 된다. 뭐 폭력은 근데 저는 그 학생들이잖아요. 거기가 회사원들이 아니잖아요.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 학생들이 자기들의 반대 의지를 표현을 한 거예요.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발랐잖아요. 교정에. 안 하셨어요? 난 청소하고 다녔는데. 청소하고 다녔구나. 많이 발랐잖아요. 아니, 대자보 쓰고 쓰고 막 했잖아. 스프레이 뿌리고 했잖아. 안 하는 했어요? 거죠. 그거 우리가 다시 칠하면 되잖아. 성실한 학생이었구나. 아니 그런데 그거 자체를 학교에 마치 무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식으로 그게 그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 발언하고 뭐가 비슷하죠. 다르죠? 예, 저는 그거는 똑같다고 여튼 보여지던데. 근데 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당 대표가 피해를 끼쳤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차피 아이들이 등록금 내서 다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돈 그런 내고 간 문제를 겁니다. 보면 이 예. 단적인 예인데 예. 정치인 한동훈의 모습이 안 보이고 검사 한동훈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인다. 이 게시판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원 게시판 문제도 이거 다 수사하면 됩니다. 네. 수사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 당신이 썼어 안 썼어. 수사도 필요 없네. 말을 안 해 왜? 아니, 뭐 이런. 본인이 말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이것이 계속 사법부로 넘어가고 그리고 검사스럽게 계속 뭐 이거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네 없네 이런 얘기는 이미 이제 일반 국민들 특히 정치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 고관여자들 입장에서는 네.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듣자고 지금 대표가 지금 이렇게 새롭게 바뀌어 있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김건희 특검법이 이번 주 목요일이 아니라 열흘 뒤로 늦춰서 다음 달 아니 그 10일 확정된 건 아니니까. 확정된 건 아닌데 확정된 그 건 아니니까 가능성이 가능성도 있다. 있다. 대체로 왜냐하면 이러면은 오후쯤에는 또 확정되게 나오더라고요. 기사가. 그냥 강대강의 대치로 단기전이 아니라 숙성이 필요하면 숙성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죠.
네. 그런 판단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명태균 게이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문제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를 언제 공개하는 겁니까? 어떤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에 뭐 네. 자동으로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네, 뭐 네. 그 저장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면 그때 공개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본인이 판단해서 하겠죠. 네. 근데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정치인 이준석이라면 지금 한동훈과 마찬가지로 아니, 좀 지금 의롭게 딱 그 할 수 있는 아는 거 다 만큼 얘기를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보다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네. 어떤 의혹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를 알죠. 네. 지금 꽤 여러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또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준석 대표가 당시 당 대표로서 당시 공천 과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실제로 포항시장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를 뭐 기자들 표현으로는 취재차 만나러 간 거다. 그런데 본인이 몰라요라고 해서 그냥 모르는가 보다 하고 나왔다라는 게 이제 그 저 라디오 인터뷰의 내용인 것이고. 근데 포항시장 말고도 지금 여러 건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상한 공천이 8건은 있었다.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는 NCND 하고 있지만 장성철 소장이 이제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 8건이 있는데 그 8건이 지금 나온 거 말고 다른 게 있다는 건데 그건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거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포항시장 나왔죠. 네. 그리고 오늘인가요? 뭐 김태우, 거제시장 나왔죠. 네. 그다음 김태우 그 강서구청장. 그거 빼면은 지금 6건 정도는 더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 5건 이상. 여기 지금 조은희 그 구청장? 의원 얘기도 예, 예. 지금 이제 명태균 씨 예. 녹취나 이런 데에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거 보면 네. 사실 좀 더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명태균 씨를 이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은 명태균 씨의 메신저를 좀 흔들어 보려고 이 사람이 허풍쟁이다, 그 과대평가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꾸만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나눴던 녹취 내용 이것들이 하나씩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명태균 씨가 그동안 해왔던 얘기 중에 뭐 거짓말도 있고 좀 과장된 얘기도 있고 뭐 있겠지만 사실 어떤 게 그 허위 과장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럼 다 조사해볼 필요가 있는 건데 지금 정도에서 창원지검에서 저 정도 수사하는 걸로 그게 다 확인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좀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양태가 드러나는 게 보면 첫 번째는 그 공짜 여론조사가 계속 문제가 좀 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비용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론 조작에 해당하는 이것은 강혜경 씨가 지난번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본인이 이제 증언한 내용이기도 하면 이건 조작이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었고요. 근데 그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 그리고 그밖에 다른 정치인으로 확대가 되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추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현역 국회의원 이름 또 나온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관련 내용을. 그러니까 검찰 조사에 그러니까 대비하는 거 말고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안인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는 대로 다 얘기를 해라 이런 거죠. 아는 대로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 공천 과정에서의 아니, 이상한 그러니까 공천이라고 지금 본인이 얘기한 대목 어느 뭐가 정도는- 이상한 건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얘기가 돼 있잖아요. 몇 건을 얘기를 지금 했잖아요. 다 얘기한 거예요? 더 얘기할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뭘 가지고 본인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잘못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걸 꼭 바로잡아야 될 상황이 그럼 생기면 얘기를 이런 건 하겠죠. 어떠세요?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예를 들면 네. 공천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제안을 하네.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는 사실은 세 가지 갈래가 네.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공천 관련된 거.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여론조사 관련된 거. 뭐 여론조사, 여론조작 네. 관련된 거. 세 번째는 이권 개입인 거. 그렇죠. 크게는 세 가지 갈래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공천만 놓고 보면 대통령 어쨌든 가장 확실한 건 대통령께서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는 발언 육성이 나왔던 거 나왔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관련돼 가지고 당시에 당 대표가 어쨌든 이준석 대표셨으니까 이 관련돼서 제일 확실하게 전후 과정을 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밤에
뭐 윤희 경선이라는데 뭐 했던 걸 또 문자도 새벽에 또 주고받고 그것 때문에 또 명태균 씨가 아침에 바로 확인 전화하는 네. 거에서 나온 게 난 김영선이 해주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맞네 뭐 그렇죠. 이런 거였었고 그 과정을 또 어쨌든 이준석 대표한테도 문자로 보냈다고 하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거 그러니까 같아요. 그 얘기도 다 했잖아요. 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 윤상현인데 윤상현 의원도 얘기를 했고, 예? 그 뭘 더 얘기?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 됐건 그 대통령 육성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냐 안 했냐 이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초반에는 명태균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그렇게 뭐 교우 관계가 깊거나 뭐 이런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그 특히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검찰 조사 들어갔더니 검찰이 갖고 있는 확보해 놓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아하니 뭐 굉장히 깊더라.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그것은 김종인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오세훈 시장은 아유 그 정치 더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라고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명태균 사태가 터졌을 초반부터 시작해서 정치인 이준석이라면 또 개혁 보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초반에 이 사건 전반에 대해서 사실관계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대로 또 잘한 그러니까 게 있으면 잘한 대로 이준석 설명이 대표 좀 필요한 거죠. 아니, 검찰 이준- 수사에 대비하는 아니 욕만 너 아니라. 이준석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대비할 일도 없고 대비할 것도 없고 이준석 전 대표만큼 정확히 사실관계를 팩트 그대로 얘기한 사람도 없어요. 이 명태균 건에 관련돼서 본인이 알고 있는 만큼. 아니 근데 안 나온 게 많은 것 같은데. 아니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그 한기호 사무총장이 예. 또 나왔잖아요. 등장인물로 아니 나왔잖아요. 거긴 공관위원이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한기호 총장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되지만 어쨌든 등장은 했는데 그 연락을 받은 거잖아요. 그 김영선 그 경선이라는데 그래서 그거를 명태균 씨한테 건넨 거잖아요.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명태균 씨가 아닌데 전략공천인데 그래서 명태균 씨가 그 사이에 또 연락을 하잖아요. 연락을 해서 급기야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5월 9일 날 내일이 취임식인데 그래서 나는 김영선이 해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했고 그 얘기를 옆에서 들은 김건희 여사가 다시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일 취임식 참석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당대표 이준석은 왜 명태균한테 그 얘기를 물어보냐는 거예요. 명태균이 뭔데? 뭘 물어봐요? 아니 경선하라는데라는 얘기를 문자를 보내서 그건 물어보자. 알려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왜 명태균한테 알려주냐는 거예요. 당 대표가. 명태균은 당에 아무런 공식 직함이 없는 사람인데. 그거를 알려줬다라는 것에 대한 합리적 의심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의심은 거잖아요. 뭐냐면 그 전에 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사전에 다른 대화가 있었겠구나. 그리고 그 대화는 그 전략공천으로 얘기가 된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가 들리니까 나는 그렇게 안 들고 경선이라고 들었는데라고 알려준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이게 그 문자만 놓고 보면 안 되고 그 앞에 뭔가 빠져 있는 이 그 블랭크를 저희가 추리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과정이 있어야 이게 나오고 그 아니, 다음에 대통령 육성이 나오는 이 순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거 거죠. 이제 본인 추측이고 저- 내피셜인데 예, 그 제가 내피셜이 그대로 됐는지 여부는 저도 모르겠고 예, 어떤 예.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이준석 대표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다 팩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숨김 하나 없는 거고 이준석이 뭐 숨길 이유도 하나도 없고 예. 그다음에 당시 당 대표인데 본인이 알고 있는 만큼은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근데 그것도 말이 좀 바뀌었어요. 초반에는 이거는 자기는 뭐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실권이 없는 당 대표여서 윤상현 공관위원장이랑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재보선과 지방선거는 알아서 다 했고 자기는 몰랐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무슨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이준석이라는 그 사람 스타일 자체가 네. 위임형이에요. 그러니까 공관위 위원장을 그 구성을 하면 공관위 위임하는 형이지 본인이 다른 당 대표들처럼 뭐 그
이렇게 다 세세히 보고 받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건 네. 좀 여쭤볼게요. 그 김소연 변호사가 얼마 전에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준서가 마포구청장이랑 강남구청장은 안 이상했니? 이거 물어봤는데 이건 무슨 맥락이에요? 그건 모르겠네요. 그거는 잘 모르시겠어요? 왜냐하면 김소연 변호사가 예. 그 변론하면서 예. 검찰 조사 과정에 입회했을 건데 네. 입회해서 뭘 보고 무슨 느낌으로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건 맞아요. 네. 그 공천 과정에서 예. 마지막까지. 예. 예. 강남구청장, 마포구청장이. 예, 예. 그런데 논란은 있었는데 김소연 변호사가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다. 자, 왜냐하면 그게 마지막 최고위 하고 이럴 때 최고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공천이. 네. 예.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논란 있었던 건 다 아는데 네. 그것이 그 무슨 맥락으로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최고위 때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군요. 여하튼 이제 어쨌든 이 명태균 게이트가 이제 시작이 됐고 제가 보기에는 수사는 이제 시작한 단계이고 관련해서 윤한홍 의원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참고인 자격으로. 그리고 이제 장모 전 창원 산업진흥원장도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확보하고 있는 녹음 파일이 어떤 게 더 추가 공개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 공천 과정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확실하게 있었다. 이 자체로 상당히 심각한 불법인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또 수사도 개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만 퍼지고 위로는 못 올라간다. 그 옆으로 갈 때 이준석 대표가 제일 조사 대상이 될 거다라는 소환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검찰의 수사 의지를 아직은 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진짜 옆으로만 하고선 어느 선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뭐 성역 없이 위 아래 위까지 다 올라가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만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만한 수사 그 인력이 지금 충분히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저 창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거기에 뭐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 뭐 어제도 갔다 왔다고 하던가요? 네, 한 어제도. 10번 정도 맞아요. 어제 지금 10번째 갔다 왔다 조사. 그러는데 강혜경 씨가 지금 다녀와서 이제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 일단 검찰이 의지는 있더라. 일단 뭔가 이 제한을 두고 조사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더라 정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있는 그대로 일단 믿는다고 치고 강혜경 씨가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강혜경 씨가 얘기한 것 중에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은 조사가 안 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크게 세 줄기라고 얘기한 것 중에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또 들어가면 여기에서 뭐 오세훈 시장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그 뭐 윤석열 대통령 뭐 경선 때 뭐 그 부분도 계속 여전히 네, 있는 네, 거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그 밑에 격가지로 또 들어가면은 거기에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뭐 봉투를 줬다고 하는데 이게 뭐 한 500이 들었는지 얼마 네, 들었는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 돈의 성격은 또 뭐고 500씩 두 또 번이요. 지금 명태균 씨가 사실 이걸 이권에 놓아야 될지 공천에 놓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 건들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누구 아들 뭐 대통령실 취업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공천 관련해서도 네.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까지 너무 지금 많은데 과연 그러니까 이게 봐. 될까 모르겠다는 네. 거예요.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명태균을 통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했느냐. 네. 그다음에 그게 어디냐. 이걸 밝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그게 이제 공천 개입에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명태균 개인에 관련돼서 예를 들면 무슨 뭐 방금 얘기했던 뭐 이권에 개입했던 게 뭐 채용 청탁을 했든 채용하든 그다음에 뭐 산단 문제든 그다음에 정치자금 관련해서 무슨 뭐 의원 세비 반땅을 했든 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돈 관련 문제들이 좀 있는 거죠. 네, 예. 이런 게 있는 거고 이것을 정확히 파헤쳐내는 게 중요하죠. 나머지는 격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는데 당시 대표는 당연히 공천장에 마지막 도장을 찍는 사람이에요. 네. 예? 공천 개입이고 말고가 없어요. 대표는 그냥 그게 공천하는 게 당무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근데 알고 도장을 찍지 그냥 모르고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 권한을 갖고 있지 네. 않는 사람이 네. 그 권한에 개입하는 이 부분에 이른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영향력이 행사돼서 거기 개입됐느냐 이걸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떤 게 있어.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지난번에 인천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이상한 공천 정말 지금 자료를 기자들이 하도 연락을 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재밌고 웃긴 그럼 몇 가지 이상한 얘기했잖아요. 공천. 그러니까 그것을 사례를 김태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항시장 두 가지 사례를 얘기를 한 거잖아요. 김태우는 제 강서구 제 지역구예요. 네, 지역구예요. 맞아요. 제 지역구의 네. 구청장 공천이었는데 제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저도 다 잘 알죠. 그때 그러면 반대하셨죠? 예? 반대했어요? 아니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강도로 그러면은 김태우 씨를 공천해야 된다고 요구한 겁니까? 제가 직접 저한테는 요구를 안 했으니까 내가 근데 지금 들으셨을 우리가 거 아니에요 궁금한 그때 건요. 정무실장으로. 그 이준석 대표가 사실 그 당시에 가장 그 상황을 잘 알 거다. 그리고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이준석 대표에게 가장 확실하게 연락이 오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뭐 직접 왔을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왔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오겠죠. 그러니까. 아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 와요. 할 때가 오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지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닌지가 가지고 궁금했을 자꾸 뿐이에요. 이준석 너는 다 아는데 왜 말 안 해? 네. 이런 식으로 몰지 마시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알고 언젠가는 있지 않을까. 알고 있겠지. 알고 당연히 있지 않을까. 당 대표인데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겠죠. 다 알고 있으나 궁금- 지금은 말할 때가 그런 아니다.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여튼 뭐 언젠가는 말할 기회가 올 거다. 오겠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직 그 전체의 그 2022년 공천 전반에 대해서 아직은 다 공개를 안 한 거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만큼은 했겠죠. 네.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뭐가 나와서 자꾸 의혹 제기를 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 그럴 때 뭐 말씀하겠죠. 예. 그 뉴스타파 보도로 또 하나의 그 국민의힘 공천 관련해서 명태규 씨가 먼저 안 사건이 그 보도가 됐는데요. 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 거제시장 예비 후보 출마했던 김한표 전 의원의 컷오프를 국민의힘이 공식 발표하기 최소 일주일 전에 명태균 씨가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명태균 씨에게 지속적으로 이런 정보를 건네는 거냐. 그리고 그 당 공관위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뭐 현역 의원들도 알기 어려운 이런 정보를 명태균 씨는 미리 알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정확하게 아니라 알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창원 산단 뭐 이런 거 일정 대통령 비공개 일정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심지어 김건희 여사하고 열차도 같이 타고 뭐 이런 사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명태균 씨가 아직 갖고 있는 폰이 있을 거예요. 네, 황금폰. 예. 그거 빨리 찾아서 네. 그걸 까세요. 뭐 검찰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예. 만약 제가 보기엔 거기에 상당히 많은 그 정보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도 그거 안 버렸을 거라고 봐요. 안 폐기하면 본인이 핸드폰이 자기 변호인이라고 변호인이니까.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딘가- 살기 위해서 어딘가에 어딘가에 가지고 잘 있을 가지고 있을 예. 것이다. 그렇죠. 그걸 빨리 확보해야 되는데 예. 아니 지금 이 명태균 씨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젠데 아니 이제서야 뭐 명태균 씨그 주위에서 이 핸드폰을 찾는다고 이렇게 부산을 떨고 있는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 네. 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보여줬던 그 많은 이 노력 이것들의 정말 100분의 1만 이런 사건들에다가 좀 썼다면 네. 정말 이 사건들 금방 해결할 수 있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세 가지 축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 그 중에서 지속적으로 명태균 씨가 정보를 가지고 핸들링할 수 있었고 그 역할이 뒷배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었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나 뭐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뭐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영남의 황태자까지 발언을 하면서 추앙을 하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먹고 떨어져라라는 식으로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본인은 관계없다고는 하지만 실제 한국 정치인들 특히 보수 정치인들의 어떤 추악한 민낯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주목해서 계속 보도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시가 지나가지고요. 3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네. 아니, 뭔 얘기를 합니까? 지금 계속 다 뭐 얘기. 다 했어요? 더 할 얘기 없어요? 하실 얘기 없어요? 그러면 아, 자, 예. 패스. 아니 이 도로를 건너가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니까. 네. 하여튼 저는 명태균 씨 문제가 지금 명태균 씨가 구속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다 정리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여권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어림없는 얘기다. 지금 명태균 씨가 보여주고 있는 지금의 부분은 굉장히 일단이고 그 일단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통해서라도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아니,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임기 중에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그 사법적인 거 네. 정리하지 않고 막고 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고 있어요. 계속.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